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로 9,000포인트 넘겼고요. 또 미국과 이란 간에 종전, 이거 MOU 서명까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점도 지수 자체를 올리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다라는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양시장 전부 하락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채금리 올라간 거에 대해서도 시장이 좀 반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팔았는데 특히 전기전지 업종 대량으로 샀거든요. 그리고 11시 이후에만 저점 대비 3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시세가 나온 그런 하루였고 뭐 특징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전력설비 일부 종목군들 뭐 이런 정도만 좀 올라갔는데 오늘 그냥 특징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어정쩡했는데 우리나라, 일본, 뭐 대만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해당되는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나라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좀 뭐 이렇게 뭐 좋은 나라들이 그렇게 많았다, 적었다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반도체가 튄 나라들 증시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시장에 영향을 준 재료는 FMC는 사실 무난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찍었다. 이게 이제 점도표라는 거는 향후에 이렇게 금리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하 쪽으로 전망을 했는데 지금 인하는 뭐 거의 없고 한 명이죠, 한 명. 저 아마 마이런일 텐데 인상 쪽으로 대부분 다 잡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올릴 것 같아 세 명, 두 번 올릴 것 같아 다섯 명, 세 번 인상할 것 같아 한 명 이렇게 이제 포진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경제 전망에서도 물가 전망이 지난번 회의보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PC 전망 같은 경우는 물가가 지난번 예상했을 때보다 0.9%포인트나 높여 잡았으니까 투자들 생각에는 저러면 정말 금리 올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중성주 쪽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락 종목 수를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된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연내 금리 확률을 보면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 어쨌든 한 번은 올릴 것 같다. 예, 지금 한 번은 올릴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이제 좀 더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9월에 올릴 거는 반반인 것 같고 연말 정도에는 올릴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좀 의식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 9월 FOMC 회의 때는 수치가 점도표는 또 달라질 겁니다. 그때 점도표가 나올지 몰라도 왜냐면 국제유가가 지난 FOMC 회의 때보다 훨씬 내려와 버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금리 전망은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제 종목들은 좀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뉴스는 그 백악관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에 서명을 했고 이란도 했다.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곧바로 개방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은 해협에 있던 배들이 막 나가면서 그 배들이 일제히 원유를 내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원유 공급이 확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가를 좀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반도체 관련된 뉴스, 그러니까 뭐 SK하이닉스에서 7세대 그 HBM을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그 애플이 메모리 값이 너무 올라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근데 올려도 애플폰은 팔릴 거잖아요. 어차피 충성도가 워낙 높으니까. 근데 어쨌든 애플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메모리 가격 상승,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또 확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반도체가 최고다. 특히 이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안도감이 될 때는 그냥 이것저것 다 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네, 뭐 실적 좋으네 이렇게 이제 좋아질 것 같은 애가 다 사는데 걱정이 될 때, 예, 뭐 전쟁이 났거나 금리 문제가 걱정이 되거나 이럴 때는 가장 확실한 쪽에 매수 자금이 쏠립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가 제일 확실하잖아요. 그것도 반도체 쪽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하고 맞물리면서 오늘은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는 9,100포인트 장중에 넘어갔다가 9,060으로 끝났는데 제가 이제 이게 조정 나오고 나면 그 기존 고점을 넘기더라. 그래서 아마 9,000 이상 훨씬 더 넘어갈 것 같다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만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그 큰 조정 이후에는 매물 소화하고 고점 넘기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대형주만 그렇고 오늘 중소형주는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중형주 지수가 3.7% 빠지고 소형주 지수는 2%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아 이거 그냥 대형주에 몰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 팔고 현금을 갖고 있거나 대형주에 몰아가거나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이제 뭐 오르고 쉬는 게 아니라 오르고 빠지고로 구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코스닥은 오늘 1000포인트, 예, 1000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되게 놀라운 게 그냥 이틀 전에 가둬두면서 지지선 보이면서 이제 끌어올리려고 작업을 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매집하던 물량 잡았던 쪽에서도 판 것 같다. 뭐 이렇게도 해석은 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코스피가 5일 동안 1300포인트 올랐거든요. 예, 저점 대비. 그러니까 1300포인트 종가에서부터 올라갔는데 코스닥 이 기간에 4포인트 올랐어요. 예, 996에서 1000포인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1300 올라가는 동안에 4포인트 올라와서 철저하게 코스닥은 눌려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거는 전쟁 끝나서 기대감이 있긴 했는데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지고 특정 대형주의 매수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거 제가 잠시 후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예, 투자자들이 어떤 코스닥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변동성인데 그 변동성이 코스피 대형주에서 나오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몰려가는 예,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던 걸로 보여집니다. 뭐 특징주는 사실 오늘 설명할 게 별로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종가가 사상 최고치로 끝나서 36만 원 이렇게 끝났고 자동차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다른 어떤 대형주들은 빠졌습니다. 뭐 자동차주 빠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좋다까지는 아니고 이제 바닥이다 뭐 이제는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식의 보고서들이 나와서 플러스가 날만한데도 그런데도 이제 밀리는 그러니까 뭐 대형주고 뭐고 그냥 다 팔아서 빅4에 집중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뭐 시가총액 상위 보면 상위 4개 예, 그러니까 삼성자 들어가는 것 중에 상위 중에서 하락한 건 삼성물산밖에 없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거의 26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빼면 오늘 코스피 하락이었다라는 게 여기서도 입증이 되죠. 그리고 SK스퀘어, 삼성전기 막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올라가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예, 별로 이제 10%도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게 뒤집어지려면 이익이 역전이 돼야 되는데 이익 규모 자체가 근데 그게 이제 되기는 쉽진 않아 보이죠. 근데 어쨌든 두 종목의 전체 시장에서의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엄청나게 커졌죠. 예, 지금 뭐 거의 56% 정도까지 올라오는 수준이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영향력이 커져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뭐 탑10에서 워직 IP에서 하나만 플러스 나고 대부분 다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근데 요거는 그래도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퍼맨의 크리스탈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슈퍼맨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2에서 외계인들이 침공을 하는데 슈퍼맨이 그날 그때 막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초능력을 다 버려버리잖아요. 예, 버렸는데 그때 이제 외계인이 침공한 걸 알고서 그 초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가다가 우연히 이제 크리스탈 하나 자기가 이제 크립톤 행성인가 거기서 받아온 크리스탈 하나를 가지고 그걸 던져가지고 그걸로 초능력을 다시 회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희망 고문을 좋게 보면 희망, 나쁘게 얘기하면 희망 고문이기도 한데 약간 씨앗을 좀 남기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에도 플러스 난 게 저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는 코스닥 팔아서 저쪽으로 넘어가자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매수했는데 초반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1조 5천억까지 매도가 가다가 11시 이후에 사들인 것만 3조 원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전기전자 업종 집중사들이면서 삼성전자 특히 예, 쭉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도 저점 대비 1200억 정도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포인트 아래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산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 근데 그 위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된 것 같고 뭐뭐 샀나 보면 삼성전자 오늘 8,700억 그리고 삼성전기 4,200억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전기 합산 1조 3천억 정도 샀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동반 매수한 것도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 현상이죠.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 예, 이런 것들이 좀 매수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삼성전자 집중 뭐 하이닉스 매수한 거는 그렇게 크진 않았고 근데 삼성전자를 7천억 원 가까이 샀는데 기관이 전체 6,700억 매도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느라 다른 거 다 찍어 누르는 예, 그런 현상이 나온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종목 수만 놓고 보면 많았어요. 오늘 주가는 좀 부진했는데 많았고 제약 바이오 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매도 HPSP하고 EST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특허 소송 한쪽은 승소 한쪽은 패소된 건데 둘 다 팔았습니다. 예, 둘 다 팔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반도체는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매수 쪽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업종별 특이성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업종별 특성은 없고 매도 쪽은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매도에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요약해보면 이제 FMC 다음 날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건 그 원래 워시가 이번에 징크스 좀 깰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결국에는 징크스대로 갔거든요. 그 신규 연준 의장의 첫 번째 FMC 열리는 날은 증시가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금리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 이거 봐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 주 금요일이 휴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세 번째 금요일이 만기일인데 이번 주는 오늘 밤이 미국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대형주가 좀 요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스페이스X는 아직 주세 편입되어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스페이스X하고 또 다른 대형주들이 또 희소 관계도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기 날이기도 해서 이제 주요 빅테크주들의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우리 중에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독주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독주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ETF가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F 쪽에 어떤 두 배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다 보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제 더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 반대쪽 시소되는 종목군들이 집단으로 반대 시소가 되니까 뭐 이게 하락하는 종목이 되게 많은 그런 형태가 되죠. 근데 이게 그냥 수급으로만 하락한 거는 또 금방 또 복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또 복원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금리, 뭐 명분상으로는 금리 때문에 빠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라서 코스닥 쪽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비교해보면 앞서 제가 뭐 5일 동안 코스피 1300포인트 올라오는 동안 코스닥은 4포인트 올랐다고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5월 중순 이후에 코스피는 20% 넘게 올랐는데 코스닥은 이 기간에 마이너스 10%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코스닥도 반전 가능성이 나올까 이걸 이제 가늠이 되는데 우선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 인플레이션 이런 연결고리가 생겼잖아요. 유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런 국면이 되면서 3월 이후에 투자자들이 실적이 확실한 쪽에만 투자하자. 그러니까 숫자가 분명히 나오는 거, 전쟁이고 뭐고 이런 변수에도 확실하게 숫자 잘 나오는 게 그게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코스닥은 이제 현금 인출기가 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ETF가 들어온 것도 저는 코스닥에는 상당히 안 좋은 이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스닥에 투자하는 투자들은 변동성을 기대하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코스피 2% 움직일 때 코스닥은 5%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변동폭이 시원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다. 이제 좀 재미있게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ETF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3% 올라가면 6% 수익 나는 상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종목은 이미 큰 연속적으로 쭉쭉 올라가는 방향성도 보이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보다 코스닥의 기대 수익보다 안전하게 더 크게 나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아타자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온 게 있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구성 자체가 코스피는 실적이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제약바이오는 지금 실적이 확 드라마틱하게 좋다 막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게 본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반전할 거리가 없냐? 그러니까 있죠. 뭐냐면 우선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오늘 금리가 분명히 시장에서는 영향을 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게 좀 완화가 돼준다라면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 내려가고 하면은 일부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증권가의 분위기가 뭐가 달라진 게 있냐면 예전에는 코스피가 8천 갔다 9천 갔다 이러면은 뭐 코스피 지수 올라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삼성전자 강했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주요 채널들 다 보면 코스피는 9천인데 코스닥은 1000개네 뭐 이런 분위기가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코스피 지수 9천 시대 뭐 이런 거 주장하는 거 못지않게 코스닥의 부진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정책적인 뭐 뉴스 이런 것들, 발언, 코멘트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도 이제 조금씩 높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기대감 뭐 아니면 분석 이 정도라서 실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코스닥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낮은 대신에 정책 효과는 분명하게 또 나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가총액 상위 구성은 또 달라지긴 했죠. 최근에 반도체가 올라오기도 하고 했으니까 설비 투자 단행되고 하면 또 그쪽도 실적 좋아질 수 있으니까 뭐 코스닥이 아무리 부진하다 하더라도 관심을 완전히 끊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또 종목들 반전이 또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으니까 코스닥에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 매수 들어가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